김태현의 정치쇼. 저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그 김동연 저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개인 경쟁력 같은 것이 덜 부각된 이유들이 개항 때문 아니에요? 거기 이재명 후보라는 거물이 등장했고 이 그러니까 김포공항 이전 이슈가 막판에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이런 개항 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지역을 폄하하는 게 될 수 있으니까. 아유, 아니 개항 선거 때문이다. 개항 선거 때문에 자, 정정합니다. 개항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등장과 김포공항 이전 이슈 띄운 거 요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의 출마 자체가 이 판을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방송에 매 방송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나오지 마시고 지원 유세를 다니시면 된다. 그러면 전국에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셨죠. 예. 타짜에서. 본인이 자기 지역구를 가지고 나오면 거기 묶이는 거거든요. 저는 정치권에 오래 있으면서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자기 걸 챙기면 남을 챙길 수 없다. 명언이다. 네. 이런 거 너무 많이 자기 걸 봤거든요. 챙기면 남을 챙길 네. 수 없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체제로 돌아가는 지방선거에서 본인 선거 지역을 가져버리니까 거기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네. 그게 전체 선거에 또 영향을 주는 이런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전체적으로 안 좋다. 자 그러면 윤태곤 실장 그 이재명 후보의 개항을 해 뭐 당선 낙선 뭐 그런 거 저희가 오늘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를 저 빼고라도 다른 선거에 이재명 후보가 긍정적인 영향을 지금 많이 주고 있다고 해요. 주변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3부에서 이제 뭐 격전지 이야기도 좀 하겠지만은 자 아까 지금 하셔도 돼요. 일꾼론 나오고 지금 3부에 이야기할 민주당이 선전하고 있는 곳 사실은 전체 흐름은 국민의힘이 좋지만은 몇 군데는 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한 서너 군데는 예를 들면 경기도 뭐 충남 대전 충남, 뭐 이런 대전. 데들 저는 강원도 약간 모르겠다 싶긴 한데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민주당 다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선방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선방하고 있는 곳들의 공통점 거리두기 중앙이 안 오길 바래. 벽을 치고 있는 곳들이에요. 대전, 충남 철저하게 지역에서 승부 보고 있는 곳들. 강원도도 이광재 후보가 이제 막판에 좀 이제 많이 따라잡는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철저하게 벽을 치고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의 아들 강원도 선거다. 그리고 대전, 충남도 우리 대전 선거다, 충남 선거다 하고 있는 곳이 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지방 선거를 민주당이. 치른 거구나. 그렇죠. 민주당이 선전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후보들의 공통점은 여당 후보들은 정치 선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 이재명, 송영길 두 분은 말은 일꾼론인데 그분들 얼굴 자체가 정치 선거인 거예요. 지난 선거에 후보하고 당 대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서울시장 후보하고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그대로 간판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선전하고 있는 곳에 그 전략하고 전체 중앙 선력이 안 맞아. 그리고 지금 이제 김포공항 이슈 같은 경우에도 야 이건 정치가 아니라 정책이지 하지만은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순간 또 이제 이건 이준석 대표가 되게 이 부분은 명민하다고 생각하는데 탁 물어가지고 정치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제주, 뭐 경기, 심지어 부산의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 후보 같은 경우에 여유 있잖아요. 거기도 물어버려. 김포 때문에 김포공항 없으면 부산도 힘들다. 전국적으로 뭐 심지어 울릉도에서도 울릉도 공항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김포공항 저기 하면은 안 된다. 김병욱 의원이라고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데 전국에서 잘 만났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꼬이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정권 초잖아요. 앞으로 5년을 이 정권이 가야 돼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누가 옳은 게 보이지 않으면 5년 남은 사람 보고 해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 대안이 없어요. 대안 부재야. 예? 그렇기 때문에 유리해. 첫 번째 1번은 유리해요. 지금 흔들기엔 너무 이르다. 그렇죠. 이런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정당 지지율의 추세를 보세요. 추세를 보면은 민주당이 하락하고 국민의힘이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추세 자체가. 이런 국면에서 중앙 이슈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 자체가 전략적인 판단 미스라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역 선거 가서 된다 그럼요. 말씀이시구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자기 살겠다고 지금 민주당 후보들을 다 지금 죽여버리는 꼴이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표현이 좀 과도하십니다. 과예요? 다른 후보들을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순화해서. 예.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마했을 때부터 지금 민주당의 선거 구도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슈를 이끌어가는 게 이재명이었어요. 이재명이라는 단어.
끝까지 솔직히 민주당 이번에 지방선거 공약 생각나는 거 김포공항 이전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다면 이거는 이재명 후보 선거예요. 이거는 민주당 선거도 아니고 강원도에 출마하는 이광재 선거도 아니고 충남에 출마하는 양승조 선거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재명 선거로 이 구도가 짜여졌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박빙으로 만약 여론조사가 나온 것들이 있다면 결국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다. 왜냐?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좀 참패하는 수준 2018년도에 자유한국당이 당했던 그런 수준의 패배를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참패라고 말씀하시면은 호남 세고하고 호남 세고 제주 네, 말고는 근데 제주도도 지금 김포공항 이전 때문에 많이 좀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재명 선거라는 것이 저는 무조건 나쁠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왜냐면 했으면 좋았어요 그럼? 그러니까 출마를 안 하고 아까 계속 말씀하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예를 들어서 뭐 검찰이 막 공격하는 듯하고 이런 이재명 동정론이 될 수 있는 이재명 선거였다면 저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후보로 나오고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뛰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재명에 대한 동정론을 갖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듯한 모습에서 어쩔 수 없이 불려 나와서 지원 유세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막 검찰이 수색하고 이런 모습이었다면 아유 이재명도 좀 지켜야 되고 정치 탄압받는구나 뭐 그렇죠.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전면에 등장해서 중심 인물처럼 보이니까 동정론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아까 제가 이제 철저히 벽을 치는 선거를 하는 쪽들은 선전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이른바 개딸론 같은 것도 그래요. 그 이재명 후보가 한참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이광재가 뒤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딸들이 가서 밭갈이를 해주십시오. 이광재 후보 쪽에서 왜 이러시냐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하고의 또 내부 충돌이 벌어지면서 뭐 개딸 뭐 당신 개딸 맞냐 안 맞냐 뭐 아줌마 하던데 뭐 이런 식의 충돌 벌어지고. 그게 뭐가 하여튼 이재명 후보는 장점이 많은 분이죠. 에너제틱하고 공격적이고 인파이터고 이러한데 그게 지금의 이 컨셉하고는 조금 안 맞는다.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뭔가 딱 짜여진 전략으로 가는 것 같지가 않고 여기 팍 쳐봤다가 안 되면 여기 뭐 쳐보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럼 김포공항 이슈는 왜 이재명 후보가 들고 나왔다고 보세요? 그 지역에서는 이게 유리하고 근데 이 두 가지예요. 개항 선거에서는 유리할 거예요. 개항을 아무래도 선거에서는. 지역 개발 이슈니까. 예, 그리고 뭐 개항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 뭐 김포공항 실제로 이전되겠어 하지만 이전하자라는 이야기만 나와도 뭔가에 대한 보완책 같은 게 나오지 않겠냐는 기대를 함직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난 대선 때 송영길 후보가 송영길 대표가 엄청나게 밀어가지고 그때 뭐 코인 발행해가지고 준다라는 거 결합돼가지고 그 공약으로 채택될 뻔하다가 민주당에서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접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저는 송영길 그 서울시장 후보의 영향도 꽤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김상현 평론가한테 여쭤봐야 되겠다. 네. 우리 장성철 교수는 뭐라고 얘기할지 좀 답이 뻔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선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김포공항 이전 이슈, 제주도라든지 이게 뭐 이제 문제가 아까 뭐 지역보다는 메신저의 문제인 거예요. 메신저가 전국적 인물이잖아요. 네? 그 메신저가 이게 만약에 될 뻔했던 지역에 사람이니까. 다른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다.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윤영선 후보가 했다.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죠. 왜냐하면 당 내에 이재명 후보가 가지는 위상과 정치적인 무게감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당론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이게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메신저 자체가 너무 그래서 영향 있냐고요, 없냐고요. 전국적인 인물의 메시지다. 그 얘기는 잠시 쉬었다가 3부에서 할게요. 우리 그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그 김상현 평론가 자꾸 이제 답을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이 아니 제가 이슈. 말하는 거 속에 행간에 이미 다 들어있지. 그래요? 간장인지 뭐 뭔지 이렇게 찍어 드셔봐야 그거 아시나요? 직설적으로 얘기하세요. 직설적으로 보면 전국 선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김포공항 이슈가. 도움은 되기가 어렵죠. 예. 알겠습니다. 장성철 교수도 김포공항 이슈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하세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저는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자기 고백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3개월 전에 대선 후보 때는 강서 공약을 내세우면서 강서구 공약 내세우면서 우리 김포국제공항은요 강서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중국, 일본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보존하고 잘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런 식 공약했거든요. 3개월 만에 이거 옮겨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느 이재명이 진짜 이재명이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후보의 저 공약 때문에 제주도 지역의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 제주울의 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제발 이 공약 좀 철회해 주세요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거는 조율이 안 된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서울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옮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이거는 안 좋은 이슈죠.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만 요거 하나. 네. 그럼 개항을은 누가 유리해요? 그래도 우리나라 조금 더. 대한민국 국민이 네. 대통령이 될 뻔한 분, 대선 후보였던 분 그런 분을 지역선거에서 낙선을 시킬까? 근데 이 정도로 박빙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확실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예년에 다른 대선 후보랑은 좀 다른 것 같다. 우리 김상환 평론가님 개항은. 저는 개항을은 이재명 후보가 이길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김포공항 이전 이슈도 개항을 선거에는 저는 그렇게 뭐 개항만 마이너스, 보면. 예, 을만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요소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 훈련이 많이 돼 계세요. 그리고 투표율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높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투표장으로 얼마나 끌어내는 훈련이 돼 있느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훈련이 굉장히 많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보여지고 후보가 개항을 해서 이기는 게 민주당한테 좋아요? 그게 이제 딜레마인 거죠. 오, 그게 이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신데 그 얘기는 네. 언제 할 거냐면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아 좋아요. 선거 이후에 좋습니다. 뭐 누가 당선되고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 그다음에 당의 이제 진로가 바뀌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수요일 날 이 하고 모든 게 아껴뒀다가. 당의 어떤 역학구도하고 엮여서 지금 일어나는 거라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야, 요거를 잘 우리가 아껴뒀다가 일주일 후에 딴 데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예. 윤정훈 실장은 개항을 판세. 저는 뭐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까지 한 사람인데 이걸 뭐 우리 손으로 뭐 이 사람 저 정치적인 위태롭게 하는 게 맞냐 이런 인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혹시 모르겠다가 남아 있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혹시 분당에 모르겠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뭐 끝난 거 아니야? 안철수가 이기지라고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개항은 이재명이 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대체적인 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정치 생명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본인이 왜 이야기를 하셔? 그 유세하다가 뭐 손으로 하면서 이번에 떨어지면 뭐 안 좋죠. 알겠습니다.